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2부 문 활짝 열었습니다. 자, 1부에서 저희 멘토들이 수익 내는 전략들 세워드렸는데요. 2부 1시간도 빠르게 그리고 알차게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동안 또 선물시장 시세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었는지 자,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빨간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1.21% 상승입니다. 3,16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46% 오름세입니다. 1,50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07% 하락세입니다. 40.62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0.37% 상승입니다. 1,796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92% 오름세입니다. 1.1349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도 역시 세 분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에이즈 멘토 그리고 김라희 멘티 함께합니다. 세 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쉬는 시간을 보내고 저희가 다시 돌아왔는데 자, 이 다음 상품 좀 진행하기 전에 1부에서 저희가 트레이딩 했던 거 다시 한번 좀 복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지금 제가 딱 5일 차트가 켜져 있는데 아까 40.21선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좀 매수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자, 지금 상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지금 한 860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5위 정도까지 보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미 이제 방송 보시던 분들은 5위 목표가 넘기셨어요, 한창. 네, 그래서 뭐 수익 청산하실 분들은 수익 청산하시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70의 약정서 하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라이멘티가 들어간 게 지금 종목이 한 4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4개가 지금 다 수익인 상태인데 지금 나스닥이 돌파하면서 들어갔어요. 아까 전에 507선 대응하시면 된다 얘기 드렸는데 지금 라이멘티 같은 경우에 평균가 딱 507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 511, 12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틱수상으로는 한 20틱 좀 넘어가는 수익 정도 되죠. 네. 자, 나스닥 일단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진입을 했는데 요건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일단 뭐 그냥 신고가 한번 또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홀딩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익절만 잡아가시는 게 좋은데 웬만하시면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고가 505선 정도에다가 그냥 익절 잡고선 플레이 하시면은 깔끔한 플레이가 되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라이멘티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진입을 했고 크루드 오일 그리고 아까 골드도 진입을 했었죠. 골드 유로 FX까지 지금 진입을 한 상황인데 오늘 전부 다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말해드렸던 선 이미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익절하실 분들 익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골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골드 세 분 방향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지금 일봉상 어쨌든 빨간 불은 켜고 있습니다. 1,800달러를 계속해서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지금 1,794달러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구간에서 세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세 분 모두 두 분은 매도 그리고 우리 김정철 멘토님은
관망.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관망 왜 관망 볼까요, 지금? 일단 뭐 매도가 사실 맞을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네. 어느 정도 좀 관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일단 달러 같은 경우가 이제 멈춰야 되는데 하락이 멈춰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멈추지 않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가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강한 상태인데 살짝 네. 유로가 밀리면서 골드도 같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달러가 이제 사실 지난번 차트를 좀 지난 차트를 좀 보면요. 사실 저 이제 지지입니다. 지지 라인이긴 한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를 깨고 더 내려가느냐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약간 조금 그래도 골드는 좀 관망하는 게 낫다. 지금 지수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많이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지수에서 아까 이제 S&P 얘기 드렸을 때 S&P 매수 포인트 하나가 3,159포인트라고 했는데 이제 손익빈 크지 않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요 라인 이 구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 구간도 현재 지금 온 상태입니다. 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지수에 좀 났는데 이 지수에 난 시세 자체를 골드에서 무리하게 좀 진입할 필요는 없다. 약간은 이제 지수가 밀렸을 때 골드를 네. 한번 추가적으로 대응을 해서 가는 방법을 얘기 드렸는데 오늘 지수가 밀렸을 때 시나리오일 뿐이고요. 그래서 지수가 밀리지 않았을 때는 네. 골드를 굳이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S&P도 3,159선에서의 매수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로 다시 좀 반등이 나오면서 위로 좀 올려 세우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폭등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나스닥이 폭등 들어가면서 지금 1,000불을 수익을 넘어가고 네, 있습니다. 네. 계속 홀딩인가요? 네, 지금 이제 슬슬 청산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2,000불 정도 도합 합산해서 청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2,000불을 너무 넘었어요. 네, 지금 다 합해가지고 한 네? 2,500불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라이멘티 청산할까요? 좀 수익에 대해서 라이겐틴이 네. 한번 얘기해 주실 네, 것 같아요. 네. 수익 청산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더 끌고 가시겠어요? 사실 저는 조금 더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멘토님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딱 이럴 때는 그냥 전략 짜실 때 무조건 입절만 세팅을 올려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텀이 빠르잖아요. 네. 네. 텀이 빠를 때는 이제 스캘핑 전략으로 좀 넘어가서 봉을 좀 쫙 쪼개가지고 트레이딩 포지션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60틱봉 뭐 정도로만 보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상승 돌파 들어가고 나서 처음 지지를 보인 게 522 정도거든요. 네. 여기다가 입절 세팅하고선 플레이 들어가시면은 좀 깔끔한 플레이가 되시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522선에서의 좀 세팅을 해놓자라고 전략 세워드렸고요. 라이멘티는 뭐 계획 어떻게 가져가시겠어요? 이 조언을 좀 따르시겠어요? 네, 저도 522선에 그러면은 익절을 걸어 놓고 네. 네, 그렇게 한번 진행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근히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로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만족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지금 또 골드도 1,000불이 넘었거든요. 수익이. 왜냐하면 그 5일이나 네. 5일이죠. 5일도 네, 지금 5일. 1,000불이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다 네, 지금 네. 1,000불 넘어가지고 가고 있는 상태라서 저번 주 첫 주차 수익을 넘긴 상태인데 네. 5일은 좀 수익 청산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77 정도의 저항선이 좀 세게 있어요. 네. 그래서 77에 대한 목표가 잡고선 트레이딩 들어가시면 좀 깔끔한 플레이가 되시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5일 지금 진입 후에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 나오면서 계속해서 지금 수익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40.77선에 좀 걸어놓자, 청선을 걸어놓자라고 전략을 일단 세워주셨어요. 지금 청산 좀 대기하실 건가요? 네, 라이멘트 한번 청산 가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77에다가 세팅을 해놓고선 플레이 네. 들어가시고 지금 벌써 이제 77 한 틱 전에 두 틱 전에 밀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벌써 네. 뭐 652 정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익절에 대한 포지션도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빠르게 못 받고 있어요. 제가 3일, 3, 4 그러네요.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세팅은 변경 없이 그대로 잡아놓고선 나머지 구간 버티면은 아마 이 정도면은 딱 1,000불 정도 커팅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라이멘티는 지금 우리 에이즈 멘토님이 전략을 좀 세워드렸어요. 5일 같은 경우는 40.77선 여기서 저항을 맞고 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두 틱 차이로 77선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좀 에너지가 이제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라이멘티 청산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청산하셨어요? 네, 방금 아, 청산했나요? 네, 청산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청산할 때 한번 얘기해주면서 해주시면 네. 아마 네, 시청자분들이 좀 알겠습니다. 따라하시기 좋을 것 네. 같아요. 지금 40.77선에서 청산을 했습니다. 77선 맞기 전에 지금 네. 66 정도에서 네네네. 청산했죠.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청산하시는 거 익절 세팅을 한번 그냥 같이 따라서 네, 좀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에다가 네. 세팅을 걸고 가시면은 그러면 이제 상승 탄력 받으면은 그냥 더 먹어 들어가는 거고 뭐 안 되면은 빠지더라도 2이면은 저희가 진입가가 0.7이기 때문에 그쵸. 뭐 충분하죠. 틱스상으로는 충분한 틱스를 드실 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약간 스탑을 좀 올리면서 대응하시면은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까 이제 진입할 때 이제 계약수를 좀 깔아서 몇 계약을 좀 들어가시면 분할로 한다고 하더라도 네.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 자체가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스 갇혀 있을 때는 이제 제가 포인트 잡았는데 돌파하니까 바로 에이지님 역시 저보다 한 수입니다. 해외 선물은 네, 에이지님이 한 수. 겸손하시네요. 많이 겸손하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끼리는 스펙이 비슷하거든요. 레벨이 비슷해서 서로 겸손해요. 우리끼리는. 근데 이제 우리 말고 다른 분하고 붙었을 네. 때는 좀 우리가 훨씬 뛰어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그리고 겸손하지만? 네, S&P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P 네, 같은 네.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날아가는 모습이죠. 이게 그러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도 확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택트 쪽에 실적 포커스도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컨택트 위주인 S&P보다는 나스닥이 좀 더 상승 탄력은 또 좋다라고 그쵸. 보시고 트레이딩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나. 근데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계속 올려치는데 S&P 계속 밑으로 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계속 올려칠 때는 충분히 S&P도 저점 잡아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좀 괜찮다. 단기 탄력을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나. 그 자리가 아까 이제 제가 아까 방송 시간 전에 얘기했던 3,159포인트거든요. 3,159포인트가 그 포인트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쭉 올라갔고 1차에 이제 3,167포인트였는데 거기도 이미 훨씬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나스닥이 계속 올려친다면 S&P도 계속 밑으로 빠지지는 않고 지지받을 자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지지받을 자리를 좀 찾으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나스닥이 좀 에너지가 강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S&P 500이 좀 반대 방향으로 얘가 좀 빠지지는 않을 거고 조금 그 상승폭의 차이가 조금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한번 골드도 이제 제가 얘기 드린 거는 네. 이제 골드도 이제 다시 이제 반등 탄력이 다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데 대한 약간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가 지수 매수를 섣불리 잡고 코로나 얘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이게 이슈가 뭐가 부각되냐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시 시장이 좀 회복한다에 대한 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다시 코로나19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우려가 좀 심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네. 그때 이제 좀 지수가 내가 뭔가 잘못 들어가고 트레이딩이 잘못됐을 때 골드를 노려보는 전략으로 얘기 드렸던 건데 지금 이제 골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다시 1차로 좀 밀렸다가 다시 지금 현재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골드가 쉽게 많이 빼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은 또 우리가 좀 쉽게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까지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자, 지금 에이즈 멘토님과 우리 라이멘티는 굉장히 지금 뭔가 상황이 좀 바쁜 것 힘들어요. 같아요. 네, 너무 바빠요. 수익을 너무 많이 내고 싶은 욕심이 이제 지금 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 수익 네. 청산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익절에 대한 포지션을 던졌고 네. 지금 손익상으로 1,722불. 로 끝냈습니다. 1,722불로 끝냈고 5일 같은 경우에는 네. 두 번으로 나눠서 444불, 그다음에 443불로 이제 끝이 난 상태이고요. 5일도 정리를 하셨고요. 네네, 5일에 대해서 정리를 들어갔고 근데 나스닥을 스탑을 걸어놨는데 지금 네. HTS가 꼬이면서 거꾸로 한번 트레이드 들어갔어가지고 뭐 153불 정도 마이너스가 났는데 뭐 153불은 전체 비해서 뭐 수수료 정도로 네. 작은 금액이라서 지금 전체 도합 손익이 2,500불 정도? 네, 지금 이 정도 쌓여 있는 오늘 상태입니다. 라이멘트가 밥 한번 사나요? 아, 그런가요? 일단은 2,500달러.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지금 골드에 대해서도 포지션을 보유를 하고 계신데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수익이 났거든요. 왜냐면 아까 한번 튀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본절에서 커팅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97.7 라인에서 포지션을 한번 정리를 했다가 근데 아직까지도 1800 라인이 위에 이제 골드의 어떤 심리적 저항선이죠. 네, 이 라인이 버티고 있는 가보지 와중이었기 않는 때문에 저항선에 대한 약간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분할해가지고 포지션을 버티고 있는 상태여서 네. 지금 한 계약만 수익을 끌고 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그리고 근데 우연치 않게 네. 지금 또 이제 파운드를 원래 진입을 초반에 했었거든요. 이제 어느새 또 네. 파운드도 매도. 하셨어요. 네, 파운드는 이제 아까 이제 보신 분들은 주문창에서 뜨신 걸 한번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진입가가 거의 뭐 손익이 제로였는데 2524, 네, 2524에서 이제 포지션 처음에 이제 방송청 띄워드릴 때부터 들어가 있는 포지션이었는데
어영부영 내려가면서 유로랑 같이 동반하락하면서 예, 수익이 났어요. 예, 수익이 나서 지금 은근히 막 387불 이 정도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예. 현재 유로화도 같이 이제 밀리고 있거든요. 네, 유로화가 같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이 동반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수익 상황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스닥과 오일은 청산을 하면서 이제 수익 실현을 했고요. 한 2,500달러 정도의 수익을 실현을 한 상황이고요. 골드는 아까 일부에서 들어갔던 자리가 97.9선이었습니다. 1797.9선에서 들어갔었죠. 그 선에 네.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이게 매도로 빠지다가 얘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97.7선에서 한번 빠져나오고 지금 이제 나머지 계약 한 계약은 들고 좀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94.1까지 좀 본다고 하셨는데 아까 그 자리에 근데 왔는데 여기서 청산을 안 하셨어요. 네, 지금 라이멘티가 따로 안 걸어놓은 상태여가지고 청산 안 하셨는데 지금 청산 원래 제때제때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골드에 대해서는 네. 청산에 대한 포지션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이제 제가 이 포지션을 드린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네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느낌대로 들어와가지고 막 수익 내서 그게 아니죠. 수익 났네 이렇게 되면은 뭐 사실상 방송 보는 의미가 없거든요. 네. 자 97.7 자리 같은 경우에는 골드의 기존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장 넘어가던 이때 포지션에서의 단기적인 이제 기관 트레이더들의 고가 매도 라인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한 플러스로 1800 라인이 원래 이제 기관들 가치 투자상에서 1800 라인 목표가로 삼는 기관들이 원래 많았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저번 주 수요일장에 청산을 했던 기관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1800선 오면은 호가 물량들이 상당히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을 좀 뚫기가 쉽지 않은 만큼 여기서 한 번 정도 밀려줄 거다라는 부분 하에 97.7에 대한 매도를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파운드도 2526, 2526짜리 같은 경우 저번 주 목요일에 이제 파운드에 대한 쇼플레이가 나올 때 이때 진입이 들어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깔끔하게 점 찍고 떨어졌어요. 지금 2526이 점 찍고 떨어졌고 아까 이제 여기 HTS에서 체결 단가는 2524 정도로 네. 체결이 들어간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들의 단기적인 매도 포지션 최고 단가였기 때문에 고점을 또 맞고 점 찍고 떨어질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막 차트 보시다 보면은 막 트레이더들이 점 찍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저게 말이 되나 싶으실 수 있는데 뭐 말이 되지 충분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호가 블록이나 혹은 뭐 기관들의 트레이딩 포지션 상으로 가격이 설정되어 있는 단가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잡아드렸던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렸고, 자, 골드까지 한번 짚어봤고 저희는 유로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가 오늘 좀 강합니다. 지금 전장 대비해서 0.67%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에서 세 분의 방향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김정철 멘토님은 매수 그리고 관망이신가요? 네. 자, 에이지 멘토님은 관망, 네, 그리고 관망. 라이멘티는 매도 의견 이렇게 세 분이 각각 다르게 주셨는데 먼저 우리 김정철 멘토님 전략 들어보죠. 뭐 오늘 장에서는 저는 사실 매도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워낙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중기적으로 좀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일단 플레이 자체는 1.140까지는 그래도 한번 유로는 한번 반등으로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20이랑 이제 독일하고 사실 이 관련해서 이 채권매입 관련해서 상당히 좀 대립이 있었어요. 대립이 있었는데 결국 좀 설득을 했거든요. 네. 설득을 이제 22가 이제 당연히 설득을 했죠. 설득해서 이제 독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부분을 좀 수용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7월까지는 어느 정도 지표적으로 좀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7월에 이제 좀 돈을 좀 풀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네. 7월 말까지 다 집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사실상 유로화에서는 솔직히 악재긴 악재입니다. 왜냐면 돈을 풀겠다는 거니까요. 근데 미국에서 워낙 많이 풀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올라가는 거에. 그래서 1.140 정도까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갈 동안 달러가 추가적으로 좀 밀려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조금 더 미국 같은 경우도 돈을 더 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장 돈 풀리는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달러가 더 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구간에서는 사실 매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오늘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이제 이 부분을 한 일주일치로 보자면은 그래도 유로가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현재 유로존이 조금 그나마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좀
듣기로는 좀 1.140까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 여기서 매도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는 조금 나아질 기미가 좀 보이고 그리고 달러가 지금 미국이 달러를 상당히 많이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달러의 약세에 기대어서 유로는 다시 한번 1.140까지는 좀 갈 수 있을 오늘 거다. 지금 라인에서 이제 지금 이 라인이 좀 중요하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네네. 1.13305 정도가 되는데 1.13305 정도 요 라인 지키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밀리면 오늘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자리 1.13305선 여기에서 만약에 밀리면은 오늘의 상승 좀 많이 반납하고 내려올 거다라는 전략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멘토님은 관망 주셨는데 좀 유로 어떻게 볼까요? 일단 유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달러 인덱스 상에서의 수치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지금 달러 인덱스 상으로 볼 때 96선이 원래 이제 유로의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유로의 통화량들이 다시 또 달러로 넘어가는 그 기준선이 돼 버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로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96선까지 쭉 밀린다. 그러면 이제 유로도 똑같이 상승을 보일 거고 그때 기준으로 유로는 더 이상 추가 상승에 대한 제약이 많이 생긴 단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유로만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저항선이 명확하게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사실 아까 제가 455 단가에서 유로에 대한 단기적인 매도 플레이 이 정도에 대해서 이제 라이멘티가 한번 들어갔었는데 이 단가 같은 경우에 사실 달러 인덱스로 보시면은 더 정확합니다. 이 단가가 이제 달러 인덱스로 딱 96.510 정도 되거든요. 이 510 단가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상승세 보이기 전에 매집 단가였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점 찍고선 상승을 보였죠. 유로가 조금 더 과매수로 살짝 한 뭐 30틱 정도 더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고 정직하게 매매를 한다라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이렇게 거의 점 찍고 올라가 주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뭐 거의 신기할 정도로 거의 점을 찍고선 올라가셨는데 아무튼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달러 인덱스의 단기적인 매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유로는 그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제가 좀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 중 하나가 이번에 유로가 상승세 보여주는 추세의 파워가 어느 정도까지를 맥시멈을 찍어줄지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네. 지만 640까지 밀어 올리면서 바로 오전장의 추세보다 좀 더 강화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정도는 더 매수에 대한 추세를 만들어낼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만 그 폭이 나오기 전에 무너지는 게 한 3,100까지는 무너졌다가 그 다음 슈팅을 트라이할 수 있기 때문에 유로에 대해서는 현재는 단타적으로는 매도에 대한 플레이를 좀 보시는 게 맞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자면은 뭐 장기적은 아니죠. 데이 트레이딩적인 관점으로 뭐 새벽장까지를 열어서 본다라면은 한 번 정도는 매수에 대한 트라이를 가셔야 되는 그런 단가이기 때문에 한 3,100 정도까지 무너지면은 매수에 대한 플레이 한번 가시면 된다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지금 다 혼합되어 있는 추세는 매도이지만 저희는 매수에 대한 트라이를 가야 된다. 이 정도로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추세는 매도 쪽이지만 일단 오늘 장에서는 매수를 한번 보자라고 전략을 주셨고요. 지금 1.13340선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까지 3,100선까지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관망했다가 눌려줬을 때 매수하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멘티는 매도 드셨어요. 네, 저는 매도를 들었는데요. 일단은 시장이 10시 50분을 기준으로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1.1345선을 기준으로 조금 이게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멘토님 말씀처럼요. 그래서 1.13290선에서 돌파를 하지 않는다면은 매도 포지션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하방 돌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하방 돌. 내가 이거 위험한 전략인데 리스크한 전략인데. 진짜요? 왜냐면 지금 네. 지지선이에요. 근데 하나 얘기 드릴 게 있는데. 네. 지금 유로 지지선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골드를 안 털었어요. 골드도 지지를 거의 같이 봤거든요. 네. 좀 빨리 청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근데 아까 청산을 네. 제가 안 했어요. 네. 지금 수익을 더 보고 좀 더 있는 키웠네요. 상황이거든요. 네, 욕심이 네. 많아요. 아까 라이멘티가 네, 오늘- 96.5 매도를 치셨는데 네. 지금 아직 670 제가 계속 방송하면서 청산했어요 하는데 청산 안 하신 거예요. 라이멘티님이 약간 탈곡기 성향이 좀 있어요. 뼈까지 발라먹겠다는 약간 한 방에 탈곡기 이렇게. 성향. 그러니까 보통
뼈만 나오는 네. 입에 들어가면 뼈밖에 안 나오는 후두두두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는데 탈곡기 성향도 좋은데 저는 탈곡기 성향보다 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추세로 한 방이 쭉 나오면 탈곡기 성향이 잘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제 약간 좀 추세가 한 방에 쭉 나오는 그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그런 엄청난 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익절 자리를 쫙 잡고 가는 거.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스탑이라고 하죠. MRT나 네. 이런 걸 잘 걸어 놓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이 아마 라이멘티님하고 약간 비슷하게 본의 아니게 비슷하게 된 그쵸, 경우가 있을 그쵸. 거예요. 본의 맞아요. 아니게 본인이 청산을 하고 싶은데 너무 호가가 빨리 움직이니까 클릭을 못하고 있다가 수익이 더 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결코 잘한 건 아닙니다. 그게 청산을 할 때는 확실히 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저는 이제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염두하셔서 트레이닝 하시는 게 좀 좋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지금 수익을 제가 계속 청산하라는 청산을 그러게요, 안 해요. 계속. 네, 청산해 주시길 지금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아, 네. 네, 화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네. 그 탈곡기가 상당히 괜찮은 네, 지금 한 탈곡기예요. 720불 가고 있는데 네. 청산 네, 진행. 청산하겠습니다. 됐나요? 지금 한 계약 청산 안 되셨는데 네. 자, 지금 일단 오늘 아까 청산을 한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좀 수익을 많이 키워간 상황이고,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장세가 좀 따라주면은 수익이 네. 커지면은 물론 좋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늘 우리가 이제 뭐 익절선은 좀 정해놓고 확실하게 좀 그러니까 예를 대응을 들어서 하는 초보 게 투자자분들이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데 자꾸 찍는 지점마다 잘 안 네,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손실일 때 손절을 찍어야 돼요. 그쵸, 손절이 잘 안 그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네. 다양한 OCO 주문부터 주문 형태니까 다양한 게 있거든요. 그 다양한 주문 형태를 통해서 네. 내가 손절을 틱수로 아예 걸어버린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단가를 지정해버린다든지 그런 매매하는 방식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정말 나 근데 이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이거 나 어째 이거 언제 배우고 언제 다 하냐. 예, 노란통 메신저 김보내는 A지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트레이딩하는 그 호가창 누르는 방법부터 자세히 설명하고요. 도저히 막 이분은 온라인으로 설명 안 된다. 언택트 시대지만 그래도 저희가 1대1로 찾아가는 갈게요. 예, 컨택트라도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한번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라이멘티가 청산을 했는데 이제 네. 684불 정도로 끝이 네. 났고요. 그래서 700불 이하에서 끝나는데 라이멘티가 주문 실수를 하셔가지고 매수를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근데 웃기는 건 매수가 또 수익이 났어요. 일부러 매수 넣은 건지 아닌지 좀 의심이 가긴 가는데. 네, 일단 골드에서 700달러 수익을 냈고요. 자, 저희 음봉양봉 퀴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도 역시 오일, 크루드 오일 5분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1분이 좀 지났는데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봉이 양봉으로 끝날 것인지 음봉으로 끝날 것인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봉일 것이다 하는 분들은 1번 양봉 보내주시면 되고요. 음봉일 것이다 하는 분들은 2번 음봉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분 뒤에 이제 정답이 결정이 될 거고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 말미에 당첨자분들은 따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철 멘토님 지금 또 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 문자 보내진 않았고요. 다른 가족, 네. 노란통 메신저에 갑자기 들어오셔도 물어보셔가지고 일단 얘기하니까 바로바로 들어오시네요. 네. 일단 호가창 제가 꼭 호가창 교육은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가중은 사실 음봉 양봉 퀴즈, 네. 양봉 퀴즈는 종목이 뭐죠? 크루드 오일인가요? 크루드 오일 5분봉입니다. 저희 크루드 오일밖에 안 하죠. 참고로 네. 맞습니다. 음봉입니다. 음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봉. 네. 자, 우리 에이즈 멘토님은요? 네, 저도 똑같이 음봉으로 봅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 라이멘티에 대한 청산 포지션을 제안을 드렸던 77 라인이 있잖아요. 네, 이제 네. 그 단가 아래서 밀려서 이제 빠르게 청산을 그러게요. 하셔라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그 뒤로 실질적으로 차트가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걸 신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정확하게 계리된 매매이기 때문에 애초에 포지션 자체가 상승해서 올라간 상태이고 77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떨어진 거고 뭐 정상적으로 굉장히 이성적으로 오늘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포지션 유지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해서 매도에 대한 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5분봉 음봉으로 예측을 하셨고 라이멘티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두 분 다 음봉으로 예측을 하셔가지고 저는 양봉을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적인 네, 느낌인데요. 저도 계속해서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네. 저도 음봉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방금 양봉으로 예, 그러게요. 네, 저는 그럼 양봉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막 바뀌는군요. 라이미 멘티님은 끝까지 봐야 돼요. 네, 뭐든지 다 끝까지 봐야지 알 수 있는. 청문도 하는 것 같았는데 안 네, 했고 네. 지금 이것도 바로 양봉으로 좀 바꿨습니다. 음봉으로 만들고 있다가 아랫골이 다 달고 지금 양봉으로 전환이 됐는데 자, 이 봉이 이제 2분 정도 남았네요. 저희가 문자는 24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24분까지 문자 보내주시고요. 25분 완료되는 대로 이 봉이 양봉이 될 것인지 음봉이 될 것인지 정답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 오일로 5분봉 진행을 해봤는데 아까 이미 여기서 우리 에이즈 멘토님이 전략을 주셨고 또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아까 매수 진입을 해서 40.77까지 보고 거기서 이제 청산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맞고 떨어지는 부분에서 청산을 해서 수익을 낸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추가로 들어갈 자리가 많이는 없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아래쪽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네. 지금 무너지는 폭이 뭐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전에 이제 매도뷰를 들었던 77을 들어가기 좋았는데 77이 이렇게 앞에서 떨어져 버리면 사실 네. 못 써요. 네, 그런 자리는 못 쓰기 때문에 오늘 뷰 기준으로는 저는 이제 충분히 좀 올라오고 나서 41.01의 매도에 대한 뷰를 가시는 게 좀 깔끔하시겠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1.01에 매도를 하자. 좀 이제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에 진입을 하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지금 이미 좀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좀 따라가는 거는 네, 이제 좀 위험하다. 늦었죠. 네, 왜냐하면 항상 제가 이제 손익비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감내해야 될 손실 대비해서 먹어 들어가야 될 수익이 한 3배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자산 규모가 크신 분들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이더라도 한 1대2 정도 지키셔야 되고 뭐 기관일 경우에는 더더욱 1대3은 최소한 지켜야 되는데 네. 지금은 거의 이제 다음 저항선이 한 2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밀리게 될 경우는 77까지 밀리고 먹어 들어가는 건 2까지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안 맞죠.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익비 구성 차원에서 지금 수익을 좀 더 많이 내는 쪽으로 좀 자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매도 들어가는 거는 좀 자제를 하자라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고요. 봉이 완성이 됐습니다. 음봉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다시 좀 밀려 내려오면서 음봉으로 완성이 됐고요. 정답은 2번 음봉이었죠. 2번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해서 이따가 끝날 때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에이즈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이제 손익비 구성 차원에서 매도 쫓아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김정초 멘토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오일 일단 상황. 매매 오늘 수익 너무 많이 냈잖아요. 네. 사야죠 이제. 아, 퇴근해야 진짜? 됩니다. 예. 우리 방송과 함께 퇴근하시면 됩니다. 예. 네. 해서 좀 퇴근하시면 되고 다른 종목들 이제 앞으로의 다음 주 전략이나 내일 전략 이런 것도 좀 잘 세워보시는 그런 시간을 지금부터 이제 가지셔야 되겠죠. 무리하게 수익을 냈는데 이제 그 수익에서 더 내겠다고 뼈까지 발라먹겠다고 더 했다가는 시장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수익이 났으면 좀 어느 정도 관망하셔도 괜찮다. 네. 지금 현재 자리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사실 오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굳이 매수 보겠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기다려야죠. 오히려 이제 40.25까지는 기다리자. 뭐 여기까지 기다리고 보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40.25까지 조금 더 아예 내려왔을 때 지지선까지 좀 내려왔을 때 기다리자라는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지금 매도를 쫓아가는 것은 반대. 네, 굳이 그렇죠? 매도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도 보시면 골드도 아까 이제 지지 자리 잡았던 1789.55 자리는 좀 네. 어느 정도 지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로 같은 경우도 현재 유로는 아까 1.13305 자리 중요하다 그랬는데 현재 아직도 1.13305 사이로 현재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 유로에서 좀 포인트를 좀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현재. 그러니까 시장을 오일이나 이쪽으로 무조건 네. 포커스를 보시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일단 변동성이나 추세가 지금 나오려고 하는 구간이 차라리 네. 유로나 파운드 쪽이 차라리 더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을 차라리 이쪽을 보시는 게 더 낫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굳이 안 나온 자리 쥐어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뭐 5일까지 한번 이렇게 쭉 짚어봤는데 오늘 또 이 아까 저희가 뭐 외신 소식들도 좀 전에 들었지만 내추럴가스 관련해서 좀 소식이 있잖아요.
이 워렌 버핏이 네. 관련해서 좀 대규모의 굉장히 오랜만에 대규모의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러면서 오늘 사실 가스가 좀 괜찮았는데 그래도 지금 어쨌든 상승분은 조금 반납하기는 했는데 내추럴가스 어떻게 볼까요? 예, 일단 내추럴가스는 지금부터 이제 볼 시기는 됐습니다. 분명히 볼 시기는 됐는데 일단 재고 지표 자체가 네. 천연가스 재고가 요즘 최근 추이가 어떠냐면요. 재고량이 좀 줄고 있어요. 줄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단가에서 천연가스를 과연 캘 수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천연가스 자체가 따로 캐는 게 아니거든요. 천연가스는 셰일 오일을 캐다 보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그쵸? 나오다. 요즘은 이제 아예 지금 몇 개 없는 시추공, 185개밖에 없는 그 185개. 시추공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다 플레어링. 그러니까 다 태워버려요. 그냥 다 태워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천연가스는 바닥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렌 버핏이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잘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추세보다는 네. 전 약간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가을쯤에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예, 잘 아직 보시면 이르다?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요. 가을에 최근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하늘도 맑아지고 맑은 공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병은 안 좋습니다. 병 때문에 사람 죽어가고 이런 것도 안 좋은 일인데 자연 환경은 좋아지고 있어요. 지구의 맞아요. 뭐 정화작용이라고 네네. 볼 수는 안 되겠지만 일단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겨울이 조금 더 추울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고 가을과 겨울에 재유행했을 때 과연 우리가 밖에 나갈 것이냐. 집에 있어야 되면은 가스라도 틀겠죠. 그런 부분 보면 수요는 분명히 네. 천연가스 수요는 오히려 밖으로 많이 나가지 않았을 때 좀 수요는 좀 더 많았었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서 올해 여름이 덥고 겨울이 좀 춥다면은 상당히 좀 천연가스는 하반기 쪽을 노린 게 차라리 좀 낫다. 워렌 버핏이 오늘 당장 사서 오늘 당장 움직이는 거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은 10년 뒤에 우리가 그쵸? 10년 뒤에 다시 만났을 때 얘기해 보면 되게 신기한 경우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좀 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 쪽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자, 내추럴가스 지금 일단 좀 바닥은 잡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뭐 계절적인 수요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그리고 주셨고. 사실 중국이 내추럴가스 단가로 따지면은 이제 중국이 러시아보다 미국이 좀 더 쌀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운송비가 좀 들긴 하겠지만 네. 근데 미국한테 중국이 이제 괜히 이상한 소리 듣기 싫으면 오일을 못 사면 천연가스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전 세계 조선 업계에서 현재 지금 이제 벙커 CU만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벙커 CU 쓰고 있었는데 이 벙커 CU 자체를 계속 쓰다가 이 벙커 CU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천연가스로 다 연료를 바꿔라. 그래서 요즘 배들은 전부 다 이제 LNG 연료통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점점 늘어야 정상인데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동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그쵸. 그 부분이 확 안 는 부분이 지금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돼요. 다 반영됐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다시 반영되는 구간에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바닥은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 둔화의 측면이 좀 반영이 돼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드렸고요. 에이지 멘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워렌 버핏이 이런 생각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오. 되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식이나 본인이 아는 종목들만 건드리다 보니까 천연가스 같이 막 원자재를 역이용하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헤지 펀드들이 쓰는 전략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네. 어떤 시장의 메인 상장주들을 벗어난 종목들인데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보통 지금 천연가스 기준으로 볼 때 방금 이제 김종철 멘토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일에 대한 공급량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와중에 당연히 이제 천연가스 공급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량으로 분석해서 보자면은 뭐 2차 확산 한 번 더 때려 맞고 하면은 공업 수요는 더 추가 감소하겠지만 뭐 네. 개인 수요는 감소할 일이 딱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적인 면에서 볼 때 반대로 역전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면, 이 부분을 좀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반대로 이제 천연가스를 오히려 더 점유해 두고 오일에 대해서 태워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까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볼 때 충분히 이제 천연가스가 바닥 따지기에 들어가는 건 충분히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반기에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뭐 코로나 뭐 변이 한 번 더 몇 번 일어나가지고 확산 속도 빨라져서 코로나에 대한 2차 확산 때려 맞으면은 그때 네. 됐을 때
생각보다 워렌 버핏이 장기 수익 이전에 단기 수익으로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제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투자가 어떤 워렌 버핏이 기존에 유지해오던 인플레이션 기반의 투자, 이제 한마디로 이제 증시 자체 전체적인 상승에 노리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지금 천연가스적인 관점은 지금 수요 공급의 밸런스를 다시 맞추는 그 과정에서 이 다시 맞추는 과정에서의 차익 거래를 트레이딩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렌 버핏의 투자 패턴이 기존과는 기조가 전혀 다른 방식의 트레이딩이라는 거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에이즈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가스를 일단은 좀 매수 쪽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슬슬 이제 주워 담기는 할 때가 됐다의 관점이고요. 네. 다만 이제 선물장 트레이딩으로 볼 때는 워낙 네네. 그동안에 매도에 대한 플레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저항선이 수두룩하게 깔린 이제 저가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생은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단타 선물로 들어가시기엔 좀 그렇고 ETF로 들어가시면은 슬슬 이제 천천히 매집을 하나둘씩 던지는 정도는 가능하시다. 이 정도 플레이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요 폭증의 시점을 이제 월물 단위로 끊어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2차 확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빠른 시일 내에 터져준다면 당연히 뭐 천연가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또 인륜적인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닌데 아무튼 이제 이런 관점들이 언제 터질지는 이제 월 단위로 끊어져서 딱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ETF적인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좀 깔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ETF 얘기를 드리자면 뭐 어떤 게 있냐, 코드로 FCG라고 있어요. FCG가 있는데 지금 FCG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기업 쪽 투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장기 보유에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FCG를 한번 보시면 심볼이 FCG거든요. 이걸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천연가스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오일도 ETF, ETN 트레이딩 할 때 정말 바보처럼 그냥 선물 막 투자하는 ETF, ETN 하면 큰일 나요. 장기 보유하다가 진짜 다 만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가솔린 쪽 ETF가 좀 만기가 좀 길고 그런 거 다 따져보시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장기 보유밖에 전략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진짜 나 장기로 봤을 때 오일이나 천연가스 무조건 올 것 같아. 그러면 기업에 투자하는 걸 하시면 돼요. 뭐 FCG나 이런 것들, 천연가스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오늘 많이 올랐을걸요? 오늘 워렌 버핏 사가지고요. 오늘 많이 올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아마 내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심볼 FCG 검색하시면 돼요. 네, 자 ETF까지 천연가스와 관련된 ETF까지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우리 에이즈 멘토님과 라이멘티는 지금 아까 거래하던 거 지금 상황 잠시 또 한번 확인을 하고 갈까요? 네, 지금 파운드 하나를 계속 존버를 하고 계신데 지금 파운드가 지지선이 방금 전에 92단가가 지금 파운드 지지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청산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산을 좀 진행을 하도록. 네, 바로 청산할까요? 세 계약 다 청산을 진행을 할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지금 화면으로 손익이 같이 얼마 보고 정도 계시고요. 쌓였죠? 손익이 지금 593불 정도 되고 네, 있습니다. 593. 딱 이제 9위 도달해가지고 네. 그럼 청산 시장가로 청산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파운드는 매도에 대한 아까 포지션 매도로 청산. 진입을 했고요. 또 유로 매도와 같이 좀 묶어서 파운드도 역시 매도로 진입을 했고 지금 2492선에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2489선에서 재계약 다 청산을 진행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약간 뒤로 넘어져도 얻어 걸리는 타입이신데 오늘 좀 이렇게 잘 맞아요. 시장가 청산을 딱 던지려니까 차트가 갑자기 폭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뒤로 지금 넘어져도 약간 이런 걸 뭐라 뒤로 넘어져도 황금맛 이런 정도죠. 지금 9위에다가 주문을 넣었는데 체결가가 989예요. 89. 지금 참 오늘 좋은 굉장히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운이 좋은 거죠. 근데 또 이런 게 중요해요. 네, 좋습니다. 파운드까지 지금 수익을 냈고 그러면 이제 오늘 전 포지션을 다 청산한 건가요? 네, 지금 현재 다 청산을 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매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S&P, 나스닥, 크루드오일, 골드, 그리고 파운드까지. 네.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얻어먹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전체 손익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그러게요. 잠시만요. 제가 전체 손익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우리 2,000불 넘어가면 우리 밥 사는 2,000불 걸로 하시죠. 넘었죠. 네, 그럼 밥 사는 걸로 2,000불은 하시죠. 훨씬 넘은 상태고요. 네. 멘토님 한 3,000불 네, 정도 되는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좀 확인을 카운팅 해드리도록 다 해가지고 하고요. 네. 아까 뭐 오일에서도 1,700달러를 수익을 냈던 것 같고 골드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는데 자 이것을 합산한 결과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살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자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나스닥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셨네요. 나스닥을 이제 매수를 진입을 하고 싶으신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그래서 얼마까지 눌리면 다시 매수 진입 가능할까요? 하고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에이지멘토님 어떻게 볼까요? 근데 나스닥을 지금 시점에서 또 추가 매수하시려면 사실 좀 단가는 좀 높은 편인데 네. 뭐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따져서 얘기 드린다면 네. 520이나 좀 안정적으로 가자면 사실 510 정도는 빼야 되죠. 네. 네, 이 단가가 오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요즘 나스닥은 한번 가면은 그냥 그대로 슈팅 쫙 쏴버리는 경우가 그러게요. 많기 때문에 오기는 쉽진 않고요. 520이랑 510 이 정도 그냥 분할 대응으로 트레이딩 들어가시면은 뭐 잡는 데 나쁘지 않겠다. 네, 이 정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나스닥 눌림시의 매수 진입 자리 520과 510선, 1520, 1510선 이렇게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구리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셨네요. 구리 전고점까지 갈까요? 하시면서 2.766에 매수했다고 하시는데 김정조 멘토님 구리는 좀 어떻게 볼까요? 네, 구리가 사실 저는 간다고 봅니다. 정고점 2.766의 매수라고 보는데 정고점은 저는 지난번에 이제 네. 제가 라인 그대로 그려놓은 거를 라인 멘토 말고 라인을 그려놓은 네. 거를 지금 구리 차트를 보시면 제가 네. 이 라인을 제가 와서 만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자리까지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2.8090 자리까지는 충분히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현재 일단은 뭐 사실 뭐 채광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보셔야 되냐면요. 다 수요가 늘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요는 뭐 그렇게 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는 건 없는데 그리고 현재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채광이 줄었어요. 이게 남미 쪽 광산이 많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 네. 코로나가 퍼지면서 그렇죠. 모이면 안 돼요.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채광을 못해요. 또 캐러 가려면 또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파업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요 영향도 좀 있다. 그래서 2.800까지는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구리는 일단 2.8090까지도 갈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일단 주셨고요. 매수에 유효하다라는 전략 주셨고요. 에이지 멘토님의 전략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구리 지금 2.766의 매수를 일단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희 하셨고 노란통 메신저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음봉양봉 퀴즈인데 네. 그 2번이라 안 보내고 음봉이라고 보내도 당첨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되나요? 그거는 아마 저희 PD님이 선정을 하실 PD 거예요. 선정하시나요? 네. 이게 손으로 알겠습니다. 수기 선정이라서요. 아마 골라내실 순인가요? 겁니다. 네. 음봉이라고 자동 시스템이 보냈다고, 아닙니다. 여기 저희 노란통 메신저에 그 네. 사슴장학형님이 그렇게 네. 보내셨고 위로는 지금 내용이 없는 줄라고 보내주시고 나스닥 들어간 물인 줄 이분이 이거 보면서 막 유튜브나 이런 데 막 지금 댓글 달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 팬분들 많이 와서 많이 오늘 방송 봐주고 계시네요. 예. 네, 좋습니다. 근데 구리를 전고점이면은 어디까지를 보시는 건가요? 저 2.8090이 저는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네. 자리인데 이분은 정고점이라고 하면은 2.8850까지 보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약간 88 거기까지 완전 이제 네. 올해 그쵸, 올해 그런 것 정고점이네요. 같아요. 그렇죠. 올해 정고점. 근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바로 앞에 저항선이 하나 이제 7,888, 네. 7,880, 80에 있기 때문에 뭐 여기만 한번 이제 저항 밀려줬다가 핑퐁 플레이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다시 이제 회수를 할 거라고는 보고요. 다만 이제 저는 2차 코로나 편이 한 번 더 일어나가지고 때려 맞는 시점만 애매하게 잘못 걸리지만 않으면은 충분히 이제 고리 모멘텀 상으로는 갈 수 있는 단가라고는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구리도 장기적으로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저항선 7,880선 이 부분은 또 같이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리까지 답변을 저희 해드렸고요. 이제 우리 천연가스 하시는 분들한테 네.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나도 이제 워렌 버핏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섣불리 천연가스 이렇게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네. 반드시 FCG라는 네. 심볼의 그 ETF를 하시게 되면 네. 이게 워렌 버핏이 산 그런 기업 포함해서 네. 총 28개를 나눠서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롤오버 비용도 없고 네. 보유한다 그래서 보유가 크게 돈이 많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FCG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해외 ETF, 미국 FCG. ETF입니다. 네, 좋습니다. 해외 ETF까지 좀 알려드렸고요. 자, 저희 당첨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2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받으실 분 4456님 그리고 9659님 두 분입니다. 그리고 무료 리딩 이용권 받으실 분들은요. 5510님, 5994님, 0261님, 9348님 이렇게 네 분입니다. 이렇게 오늘 당첨되신 6분께는 또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여기 우리 멘토님과 라이멘트는 계속해서 뭔가 분주하세요. 네, 지금 총손익을 보는데 지금 이제 초반에 이미 방송 스타트할 때부터 네. 포지션 갖고 계시던 거 이제 청산하고 네. 게임 플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도합 오늘 총손익 다 카운팅했는데 네. 2,696.75달러. 네. 수수료는 얼마나 나왔나요? 수수료가 지금 오늘 한 300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수수료가 조금 아니, 나오겠지만 200불에서 300불 정도 사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미 뭐 충분하네요. 네, 일단 뭐 손익상으로는 거의 한 3,000불 가까이 자, 되는데. 저희 좀 잘 보이게 창을 저희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네. 창을 좀 쭉 올려 창을 위로 한번 쭉 네네네. 올려주시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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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위로 위로? 올려주. 네. 왼쪽 네. 말고 왜 위로? 네, 이제 좀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수익이 2,696.75달러. 굉장히 또 수익을 오늘도 역시 많이 내주셨는데, 자,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우리 에이즈 멘토의 전략 그리고 김정철 멘토님의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메신저에 들어가 보시면은 더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메신저에 김본 앤 에이지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2시간 또 가득 채워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